잃어버리면 전부대가 나서는 탄피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나오면 소름 끼치는 존재인 탄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랜 역사 동안 인류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무기를 만들고 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의 발명은 마침내 인간을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화포에서 시작한 총은 수백 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진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죠. 이게 대체 탄피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탄피가 총에 들어가는 녀석인 만큼 총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총의 발전사는 격발 방식에 따라서 정리되는데요. 금속제 탄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는 화약에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가를 고민해왔기 때문이죠. 뇌관과 금속 탄피가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역사물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형태가 정립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가능했던 이야기인데요. 초기의 화약 무기는 탄환과 화약을 총구, 폭으로 장전하는 전장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진용 화약, 점화용 화약, 탄환을 따로따로 잴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군필자 대다수에게 있어 탄피는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물건으로 기억될 텐데요. 단 한 개의 탄피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부대에는 그 조그만 쇠조각을 찾기 위한 지옥도가 펼쳐지죠. 또한 탄피 때문에 부대가 발칵 뒤집힌 경험담은 건군 이래 수십 년간 구전되고 있으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국군이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탄피 회수에 목을 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군용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큰데요. 사실 탄피 자체는 쏘고 나면 끝인 물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장 탄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원 하나가 보일 텐데요. 바로 이게 뇌관으로 이걸 공이 같은 걸로 세게 치면 뻥 하고 터져서 탄피 내부의 화약을 점화시키는 거죠. 이 때문에 탄피를 재활용하려면 뇌관을 갈아 끼워줘야 하는데요. 이 방법을 모르면 탄피를 주워도 그냥 쇠조각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팔아봤자 7.62mm 소총탄이 1,000원인 만큼 그보다 작은 5.56mm 소총탄은 더 싸고 탄두와 화약을 제외한 탄피는 더 싸겠죠. 그럼 국군은 왜 이렇게 탄피에 목을 맬까요? 그건 다름 아닌 규정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3군 공통 군수지원 절차 및 방침 지시를 보면 탄피 반납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육군의 교탄 지원 지침, 해군의 탄약 관리 규정, 공군의 탄약 획득 및 관리 규정에도 사격 훈련 후 탄피 반납을 명시했죠. 그래서 탄피를 잃어버려 반납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부대장의 확인 후 탄약 지원 부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절도 등의 사고로 인한 분실이 아니면 탄피를 잃어버렸다고 지휘관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탄피 회수 실패 사례가 누적되면 부대장 평가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국군은 미군과 달리 징병제로 유지되는 군대인데요. 갑자기 징병제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군필자에게 물어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만큼 관련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 국군은 탄피에 목을 매는데 그래서 이런 탄피는 대체 언제부터 쓴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체 이 쇠 막대기를 어떻게 해야 불막대기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대의 금속 탄피를 채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탄피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7세기 초중반 무렵부터 등장한 종이 탄피를 들 수 있습니다. 초기의 종이 탄피는 문자 그대로 밀랍을 먹인 종이에 탄두로 쓸 납구슬과 일정량의 흑색 화약을 채워서 포장해둔 것에 불과했는데요. 그렇지만 화승총 시대에 별도의 화약 전용 병을 휴대하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장전이 가능하고 무게도 가벼우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8세기 무렵부터는 전 유럽의 군대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포장지 수준에 머물렀던 종이 탄피는 뇌관의 발명과 함께 조금씩 금속 탄피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피 내부에 뇌관을 결합하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현대의 금속 탄피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죠. 19세기 초중반인 1836년 프로이센에서 개발된 후장식 드라이제 소총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종이 탄피는 그리 널리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는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드라이제 소총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졌고 금속과 비교해서 무른 재질인 종이의 특성상 뇌관을 제자리에 정확히 고정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때문에 종이 탄피를 사용했던 후장식 소총들은 전장식 소총들을 일선에서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종이 탄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로는 영국의 헨리 피바디가 개발한 45구경 헨리
독서 탄약이었는데요. 종이 탄피인 건 변함이 없지만 바닥면에 금속판을 삽입해 뇌관을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탄피의 부실한 내구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을 거듭하면서 종이를 금속 코일로 대체해봤지만 얄팍한 금속 코일로는 화약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종이는 어떻게 버텼냐고요? 버티는 게 아니라 타서 없어집니다. 아무튼 금속 코일로도 안 되자 아예 탄피 전체를 원통형 황동 케이스를 채용한 577 마티니 헬리 탄약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금속 탄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탄피는 대체 왜 값비싼 황동을 쓰는 걸까요? 그냥 철로 만들면 안 될까요? 황동이 탄피의 재료로 널리 쓰이는 이유는 탄피로 사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성질을 가진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황동에 들어가는 구리는 연성과 탄성이 우수해 압력에 의한 변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열 전도성도 뛰어나며 습기, 산, 염기에 대한 내성도 높습니다. 초기의 화포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 예시로는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소련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독일은 자국 내에 구리가 나는 곳이 거의 없어 전쟁 내내 구리 조달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후반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철로 만든 탄피에 방수용 락카를 칠해서 쓰거나 아예 납으로 만든 탄피를 썼는데요. 소련 역시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강철로 만든 탄피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피들은 황동 탄피에 비해 유연하지 못해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형이 쉽게 일어나 총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요. 또한 습기에 약해서 녹이 잘 슬기 때문에 보관 및 보급 절차도 더 번거로워지는데 그 이유는 녹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밀봉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면 귀찮아지기만 하고 비싸기까지 한 탄피를 안 쓰면 안 되는 걸까요?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2차 세계대전의 전훈을 살려 무거운 탄피를 없애면 탄원의 무게는 물론 크기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탄원을 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약실에서 탄피를 빼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총의 무게도 줄이면서 빠른 연사도 가능하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탄피를 사용했을 때 누리는 장점은 그대로 살려야 했는데요. 다른 총보다 성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탄피는 사격 시 발생하는 고열을 1차적으로 방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탄피가 없으면 총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는데요. 이러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는데도 총이 발사되는 쿠고프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약실에 타버린 화약재를 비롯한 찌꺼기들도 골칫거리인데요. 탄피가 있어도 각종 이물질 때문에 총구가 막히는 경우가 흔한데 무탄피라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클 게 뻔했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탄피탄을 만들 수 없어서 개발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걸렸고 그렇게 무탄피탄인 DM1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4.73mm 구경의 DM11은 탄피를 제거한 만큼 작아졌는데요. 이런 DM11은 탄피 대신 화약으로 탄두를 감싸고 뒤에 뇌관을 단 형태였습니다. 덕분에 DM11은 병사가 휴대할 수 있는 탄약량이 1.5배 정도 늘어나고 40에서 50발들이 탄창을 써서 효율이 배가 되었죠. 이런 DM11을 쓰는 총이 바로 HK G11인데요. 불법식 디자인을 채용한 G11은 분당 2200발이라는 미친 연사력으로 서독과 미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G11도 DM11도 딱 그 정도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DM11 때문이었습니다. DM11의 가격은 기존 탄원의 30배나 되는 허리가 휘어질 수준이라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7.62mm 소총탄이 1000원인데 DM11은 이보다 30배 비싼 30,000원이라고 하면 이건 뭐 탄창 하나에 치킨 40-50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DM11은 오로지 G11만 쓸 수 있는 탄이라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출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DM11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2000년대에 들어 값비싼 황동 탄피를 대체하기 위한 플라스틱 탄피를 개발했지만 죽을 쏟습니다. 지금도 황동 탄피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 중이며 뛰어난 성질을 활용한 고분자 화합물 탄피를 연구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고분자 화합물 탄피를 연구하는 만큼 앞으로 군대에서 탄피 주울 일은 없길 바랍니다. 주머니에서 나오면 소름 끼치는 존재인 탄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